네, 통합진보당 김재현입니다. 수출입은행의 UAE 원전 수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주단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주단은 거의 구성이 됐고요. 자금도 거의 대주단별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구성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그 거의가 언제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도 거의 된다고, 그 달 안에 다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작년 국감에도 올 연말까지 다 된다, 작년 연말까지 다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2년 반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거의 다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대주단의 자금 규모하고 협상할 게 많습니다. 금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상대, 예를 들면 US 핵심도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쪽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 전부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도 대주당 구성이 곧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작년 국감 자료 찾아보십시오.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이게 올해 10월까지로 연기가 된 상황을 작년 말까지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달에도 거의 다 구성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늦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은 둘째 치고선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하실 처지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며칠까지 다 됩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왜 못 해주십니까? 지금 2년 반을 기다리고. 아니,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아직 비밀 공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준수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비밀 조항이죠. 너무 당당하십니다. 아니죠. 지금. 그거는 대주단 구성 할 때부터 그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있죠. 부분들은.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대주당 구성이 지금 2년 반 동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 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곧 된다 이 얘기만 지금 몇 년 동안 들은 거 아닙니까?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년 반 동안 대주당 구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대주당 구성은 지금 말씀대로 거의 됐고요. 금리도 거의 확정이 돼서 하여튼 조만간 금융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은 1, 2주일입니까? 1, 2개월입니까? 1, 2년입니까? 하여튼 11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11월 예. 말까지라고 생각하면 예,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관련 협상도 거의 다 마무리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어떻게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지급 보증을 UAE 정부가 하면서 문제가 풀렸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UAE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AE 정부는 저희들보다 한 등급이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원이나 여러 면에서 국가 신용등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크게 정부의 어떤 그런 위험성 이런 부분은 좀 적다고 보고요. 특히 이 S&P 평가 보고서에서도 아부다비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9%, 천연가스 매장 5%를 보유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충분히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이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2008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08년에 두바이 월드의 산업업체 나킬이 무너져서 채무 상환 어려움 겪었을 때 정부에서 지급 보증 안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채권단이 일부를 탕감해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예. 2008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업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 중단이 이어져서 2009년 11월 25일 날 두바이 정부가 두바이 월드 나켈 부채에 대해서 사실상 모라토리움 선언했는데, 이때 UAE 수장국 아부다비가 여러 정부가 있기 때문에 2009년 12월 14일 100억 달러를 조건 없이 지원한 바가 있고요. 이런 아부다비의 두바이 지원이 리스케줄링, 채무 제조 조정을 통해서 채권자의 손실 없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라토리엄 선언한 적이 있잖아요. 왜 사실상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죠. 예, 네, 이런 상황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뭐, 경제위기, 금융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를테면 정부의 보증과 관련한 문서 합의가 있었습니까? 예, 복보증, 우선은 이 채권단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분산됐다고 보고요. 또 PF만 했으면 PF 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상환해야 되는데, 이 아부다비 정부가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확실한 그 확약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리스크가 많이 커버됐다. 확실한 그렇게 확약서의 보았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정부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그건 하여튼 아직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발표할 때 정확하게 적을 하겠습니다. 정부 보증을 약속한 것은 몇 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가 볼 수 약속이고요.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문서로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죠. 구두 약속만 한 거 아닙니까? 대주단 금융 계약이 될 때 그 같은 계약서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 기간 중에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죠. 대주단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구성될 때나 문서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불확실한 겁니다. 어쨌든 UAE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서 뭐 전 국가적인 아주 쾌거라고 홍보가 됐던 것은 한참 전 일인데 2년 반이 넘은 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 일정한 수익을 취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진행 자체가 매끄럽게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엇 하나 뚜렷하게 문서로든 명백하게 보증을 설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죠. 지금 UA 원전이 착공이 돼서 3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처음에는 아부다비 정부가 대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공사가 되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계약은 이제 맺어도 충분히 시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지을 때부터 금융계약을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 공사 들어가는 비용은 다 아부다비 정부에서 지금 은행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금융계약을 해서 지원하면 금융계약해서 지원해도 시기적으로는 그게 늦지 않다고 봅니다. 30년 가까이 28년 이렇게 걸리는 동안에 건설 비용이 평균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뭔가요? 예, 가만히 돼 있습니다. 대책이 뭔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불변 가격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비용이 변동된 거. 정부가 처음에 그 당시에 발표했었던 그 경제적 효과가 발표 직후에 바로 반 이상으로 뚝 잘렸고 우리 정부가 수출입은행에서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의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났던 상황에서 이 UAE 수주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 바꾸기가 굉장히 심하다고 봅니다. 뭐 수출은행 규모는 바뀐 게 없는데. 170억 달러 아닙니다. 관련해서 100억 불 원래 처음부터. 처음에 얘기됐었던 거에서 189억 달러. 그거는 불변가로 전체 금융계약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수출은행이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체 400억 원래는 400달러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189억 달러로 얘기가 줄어들었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중에 우리가 100억 달러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었단 그렇게 돼 말입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다는 네, 변함이 없습니다.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정확해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300억은 원전 그 전체 아마 그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6억은 다시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금융계약 비용, 이런 거를 같이 아마 상정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효과라던가 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글쎄 뭐 은행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부풀리기가 굉장히 심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은 똑같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문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대주단 구성이 되면 전부 다 공개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대주단하고 이제 상의해서 필요하시면 의원님께도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공사에 여쭙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질의에서 지적이 됐었던 바인데요. 투자공사가 지금 이제 외평기금과 한국은행에서 각각 215억 달러, 200억 달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6, 200. 저 외평기금이 246억이고요. 네. 한국은행 200. 네, 215억이 아니라 246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9월 말 현재입니다. 예. 이자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자 총액과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네? 투자 수익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자 개념이 없습니다. 국부펀드에 있어서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뭐 잠깐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수익률에 대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홍정학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3.01%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방금 이자를 여쭤봤던 것도 수익률과 관련한 정확한 계산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투자공사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근데 수익률에 대한 보고 말고요. 전체 현재까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투자 금액 총액과 총 수익이 얼마인지 수익률로가 아니라 그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 금액은 지금 원금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446억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말까지 그 투자로 인해서 이 소위 평가이익이 좀 발생된 상태인데 평가이익 규모가 55억 달러. 그래서 총 그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지금 501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 손실 55억 달러까지가 네. 수익이 총액이다라는 수익이 말씀이신 55억 거죠. 달러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3.01%가 나옵니까? 수익률이? 단순 계산을 말씀하신 446억 불에 이제 6년 동안 55억 불의 수익이 발생을 했으면 단순 계산을 해봐도 2%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2%가 투자가 연간으로 처음부터 투자공사가 생길 때부터 투자가 446억이 전부 개시된 게 아니고요. 예. 매년 이게 조금씩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걸 원금 대비로 나눠서 하면 별로 수익이 안 나와요. 예,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매년으로의 투자에 따른 수익 총액을 매년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데 투자공사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수익률로 결론이 계산된 것밖에 없지 매년에 수익이 얼마인지 그 총액을 제출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거 확인해가지고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지금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훈님 수고하셨습니다.